사망 이틀 전부터 뭐 예를 들면 백혈구 수치가 갑자기 2배로 상승하고 그다음에 뭐 열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배가 나오고 그래서 의료계에서는 이게 전부 다 이런 경우에는 감염을 의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의료진은 이대 목동병원 의료진은 금식 조치만 치렀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이틀 뒤에 아기는 사망했고요. 예. 그럼 어떻게 봐야 되죠?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게요. 일단 아이들이 이상한 상황이 보였을 때 그 상황 자체도 알려야 되지만 아이가 뭔가 문제가 있었을 때 치료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? 네. 그럼 치료를 하기 위해서라도 부모의 동의가 필요해서라도 저 상황을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. 네. 근데 그런 것도 하지 않은 채 그냥 금식, 그냥 굶겨라는 얘기잖아요. 쉽게 말해서. 이거는 도저히 의료진의 행위라고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. 그러니까 치료를 제대로 받은 게 전혀 없다. 결국은 애 굶겨라라는 게 무슨 치료인지 잘 모르겠는데 자, 이뿐만이 아닙니다. 당시 같은 공간에 있던 아기 폐혈증에 걸렸는데 그 피해자, 그 아기의 부모님들은 의료진으로부터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했답니다. 자, 구체적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. 우편으로 받았어요, 집으로 진단서를. 진단서 보자마자 깜짝 놀랐죠. 진단서에는 뭐 12월 6일 날 장규근에 의한 폐혈증이라는 진단명이 딱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12월 6일을 떠올라 보니까 저한테 뭐 간호사든 의사든 그런 언급을 한 적이 없던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지나갔었던 거고. 자, 이렇게 쉽게 말해서 폐혈증 걸렸는데 그걸 부모한테 얘기하지도 않고 그냥 병원에 계속 놔두고 있다가 나중에 퇴원하고 난 다음에 온 진단서에 보니까 그거 안이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더라. 그래서 깜짝 놀랐다는 건데 이거 법률적으로도 말이 됩니까? 이제 핵심은 업무상 과실이 네. 있느냐 없느냐. 이제 업무상 과실치사 그거를 아마 따져보게 될 거예요. 이 아이는 죽은 애는 아니에요. 이 아이는 죽은 애는 아니지만 어쨌든 퇴원하고 나서 보니까 그 폐혈증에 걸렸던 사실을 부모한테 알려주지 않고 상식적으로 너무 이해가 안 가는 이해가 거라 안 가죠. 사실 분석하기가 정말 어려운데 이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사실 여기 그 2명의 당직 의사가 맡아야 했던 우리 아기들 숫자가 126명이었다는 거잖아요. 그날 그러니까 큰 사고가 아기 4명이 잇따라 죽은 날 2명의 의사가 126명의 그렇죠. 아기들을 보고 있었다. 보고 있었다냐. 그것 너무 이해가 안 되잖아요. 이해가 안 되죠.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일이 이 병원에서만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종합병원에서 있는 건지 제가 볼 때는 이거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렇죠. 그리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원래는 16명의 의사가 있었는데 그중에 국시를 본다고 시험을 본다고 3명이 11월 달에 그만뒀고 그다음에 나머지 4명인가는 5명 나머지 5명은 집단 사표를 냈답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저 병원 내에 무슨 문제가 심각하게 있었던 거죠. 가장 큰 문제가 당시에 그 소아병동, 소아응급실 그리고 신생아 중환자실 등 한마디로 아기들을 돌보는 시스템에 최소한 5명의 전공의가 있어야 되는데 단 2명밖에 없었다는 거죠.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. 2명이 126명의 환자를 이제 봐야 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뭐 그중에 특정한 아이가 뭐 긴급한 상황을 호소를 해도 워낙 손이 뭐 딸리고 바쁘니까 딴 환자 보는 사이에 이미 그 아기는 정말 손쓸 수 없는 상태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충분히 있었던 거죠. 그래서 이것은 정말 병원 그 수뇌부에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. 어떻게 저렇게 수많은 아기가 있는 병동에 당직 의사를 단 2명, 그것도 경력이 보니까 3년차, 1년차 전공이 딱 2명이었다니까요. 그러다 보니까